자, 여러분 자료 다 받았어요? 우리 직장 예절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준 자료에서 중간고사 문제 나올 거고요. 연루문제 냈어요. 문항수가 굉장히 적죠. 네. 문항수 적은데요. 우리 이 과목에서 중간고사의 100점이 3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30점이기 때문에 하나에 3점이에요. 3점인데 객관식을 9개 냈고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1개. 다 똑같이 3점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내일 시험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줄 거예요. 잘 필기하면서 듣도록 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피라미드 모형의 단계별로 인간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그쵸? 5단계의 욕구의 순서에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얘기한 욕구 위계 이론의 제일 하단에 있는 욕구는 무슨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그죠? 생리적 욕구가 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별표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의 욕구는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근데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였죠. 네. 근데 어떤 욕구들이 포함이 된대요? 심미적 욕구와 지적 욕구, 그지? 여러분이 이렇게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욕구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인간이라면 저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알고자 하는 욕구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욕구를 통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미적 욕구라는 거예요. 심미적 욕구는 뭘까요? 아름다움을, 미를 추구하는 욕구를 얘기해요. 그치? 우리 학생들, 예술대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강하겠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을 갈망하죠? 내 얼굴이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비율, 황금 비율 같은 것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호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안전의 욕구에 심미적 욕구, 지적 욕구가 포함된다. 아니에요. 안전의 욕구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욕구에 포함돼요? 자아 실현의 욕구에 심미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지훈, 너는 동영상에 이름이 남겨질 거야.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거든. 이지훈, 자아 실현의 욕구에 포함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 자,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자. 심미적 욕구와 지적 욕구, 그지? 안전 욕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욕구,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욕구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설명이 그림 가장 위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행동은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욕구 충족의 필요성 때문이다. 행동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아 실현의 욕구에서 자아라는 것이 뭘 설명한다고 했었죠? 자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은요, 두 가지 나의 모습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죠? 현실적인 나와 그리고 이상적인 나, 그지? 그래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야, 지금 내일 시험 보는 거 다 알려준다고 하잖아. 열심히 들어야지.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 지금 너무 졸리고 배고프잖아. 그냥 자자. 이렇게 현실적인 나는 또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세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의 절충. 그지? 절충되고 있는 거야. 자, 현재 나의 모습은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의 절충을 얘기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잠재적 무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또 적어보세요. 잠재적 무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음. 너는 왜 안 적고 나만 멀뚱멀뚱 보고 있니? 종이가 없으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니? 응? 자,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의 절충이면서 잠재적 무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뭐라고요? 자아예요. 자아. 그지? 자아에다가 별표를 3개 쳐보세요. 자, 이 두 가지 설명이 나오면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의 절충, 잠재적 무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아를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진로를 골라서도 안 되고요, 가족을 골라서도 안 되고, 환경을 골라서도 안 되고, 자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잘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욕구 위계의 이론을 정리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서의 진로라는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내일 중간고사 이전에 자기 진단 활동이라는 것을 계속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기 진단 활동을 한 건데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정체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의 정체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친구한테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치? 정체감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본질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진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줄쳐보세요. 정체감이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이 바로 진로다. 그치? 진로라는 것은 나의 본질로서의 정체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로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직업은 진로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직업이 더 폭넓겠어요? 진로가 폭넓겠어요? 진로. 진로는 삶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교수님이 아까 여러분들 보고서 발표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여가 생활이나 그죠? 밤늦게까지 했던 나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직업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직업보다 더 폭넓은 진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은 지금 한 얘기예요. 또 줄쳐보세요. 진로란 직업보다 폭넓은 개념. 그죠? 진로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자, 진로는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개인의 진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또 줄쳐보세요. 진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리적이다. 심리적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심리적. 그래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기 진단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거든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욕구 위계 이론에서 살펴봤던 개인의 욕구가 영향을 미쳐요. 그죠? 나는 어떤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 욕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인적인 욕구가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포부가 있는가. 그죠? 난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자격증도 이만큼이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포부의 수준이 개인마다 달라요. 그죠? 포부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동기. 그죠? 내가 한번 여기에 면접 보러 가볼까? 아, 여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지금 동그라미 3개 쳤어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개인적 욕구, 두 번째는 포부, 세 번째는 동기.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교육 환경이 포함된다? 아니에요. 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여러분이 정화예술대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미용이나 뷰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그지? 또 뭐 항공 서비스 전공이나 우리 전공 쪽에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것이 심리적 요인은 아니죠?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외적 요인이잖아요.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을 때 교육 환경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야, 오답까지 막 알려주고 있지. 이랬는데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내일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좀 더 좋을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정리해주면 다 까먹고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훨씬 낫겠네요. 평균이 30점이 나오면 어쩌지? 30점 만점에. 항상 이런 걱정을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았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줄쳐보세요. 진로 또는 생애 설계란 그 아래에 동그라미 찾았어요? 마지막 동그라미? 1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에서 6번째 줄이에요. 진로 또는 생애 설계란 내 삶의 주인 되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찾았어요? 진로 또는 생애 설계란 내 삶의 주인 되기는 그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내용의 가장 끝에 있어요. 줄 치세요. 진로 또는 생애 설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다. 내 생애는 내가 지금 성인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애 설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라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 설계는 내 삶의 주인 되기와 관련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진로에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보면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나오죠. 자기 실현의 내적 원동력이라고 하는 부분 볼게요. 내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적. 동그라미를 여러 번 쳐보세요. 내적 원동력을 설명하는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좀 내려가다 보면 첫째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다. 그치? 아까 자아 실현의 욕구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었죠? 지적 욕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합리적으로 인간은 자기 이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해하고자 해요. 교수님이 요새 애청 프로 중에 장영실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쌍둥이 아빠가 장영실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노비인 장영실이 자꾸 자연현상에 대해서 왜 해시계와 물시계가 시간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지? 이런 거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신분이 노비이지만 저 현상은 내가 몰라도 누군가가 알겠지, 난 관심 없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한 좀 불합리하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내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실현의 내적 원동력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적 욕구. 그치? 또 욕구가 등장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것 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로또에 여러분이 당첨되면요, 꿈이 없어질까요?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막 이러다 망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지?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봐. 자, 그런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적 욕구가
자기 실현에 힘을 주는 내적 원동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진단 활동으로 알아봤던 대인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인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커멘트를 여러분이 많이 줬는데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계속 상호작용, 교류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면 너무 답답하고 사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동기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에 도달하는 데 힘을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실현의 내적 원동력에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포함되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아랫줄로 내려가면 외적 욕구라는 것이 나와요. 가치관 명료화하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았어요? 그 아랫줄 제목에서 네 줄을 내려가면 내적 욕구 충족을 위해 외부 세계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유형의 외적 욕구를 느끼게 된다. 자, 외적에다가 동그라미를 또 팍팍 쳐보세요. 외적 욕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줄 쳐보세요. 물리적 욕구, 힘의 욕구, 탐색의 욕구. 이것은 내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적 욕구에 해당돼요. 외적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직장 예절이라는 지식과 태도가 나에게 너무 필요해서 정말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수업에 온다면 그것은 자기 실현의 내적 원동력 첫 번째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외적 욕구로서 수업에 오지 않으면 손바닥 10대를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것은 힘의 욕구이기도 하죠. 물리적 욕구. 여러분 출석 4번, 결석 4번을 하면 학점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졸업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교수님이 협박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4번 결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외적 욕구에 따른 것이에요. 그지? 외적 제재,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이 외적 욕구라는 것과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내적 원동력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죠. 내적 원동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여러분이 줄친 것 물리적 욕구, 힘의 욕구, 탐색의 욕구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자기인식과 정체감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정체감이라는 것을 통해 진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기진단 활동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쾌활한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어. 내 성격이 왜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체감을 하나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 줄 쳐보세요. 자신의 정체감을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때문이죠?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감을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치? 내가 활발하게 즐길 수 있는 곳에서는 활발하게 하는 거고요. 그죠? 내가 좀 낯선 환경이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을 내가 보이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20대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지만 30대 초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자신의 정체감을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은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변화를 변화무쌍하게 하기 때문에 내 정체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 또 줄 쳐보세요. 3. 경험, 발달 단계에 따른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을 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정체감을 발견하는데, 그치?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부의 목소리, 그치? 내면에 대해서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나요? 이런 거 체크하는 활동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갈게요. 또 줄 쳐보세요. 두 번째 줄에 정체감의 정립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죠? 줄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정체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계절학기 수업에 어쩌다 보니 정체감을 한번 발견했어요. 그걸로 끝내도 될까요? 아니야.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을 계속적으로 발견해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숙제인 거예요. 그죠? 교수님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처럼 20살 정도 됐을 때는 내가 한 40살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때 됐으면 어떤 남자랑 결혼할지도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너무 고민이었거든. 교수님 생각보다 옛날에 예뻤어가지고 좀 여러 남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막 고민을 해야 됐고 직업을 내가 뭘 결정할 것인가 너무 고민이 됐고 그리고 내가 뭐 학교를 더 다닐까 이런 거를 너무 고민했었고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던 괴로운 청춘의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친구들이랑 막 술자리에서 내가 그냥 이 젊음을 건너뛰고 40살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40살이 된 지금 내가 편안한가? 그때랑 똑같아요. 또 다른 고민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해줘야 돼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죠? 남편의 고민 같이 들어주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고요.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얘가 좋아하는 건 뭔가 이런 데 또 관심을 막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의 고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삶의 방향이 나에게 맞는가? 그죠?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끊어갈게요.